서울의 유서 깊은 북촌 한옥마을. 그곳에는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가 가득한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 앞, 낡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수진 할머니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떡볶이를 파는 솜씨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정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가게 떡볶이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어요. 수진 할머니는 특유의 정겨운 목소리로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떡볶이는 특별했습니다. 쫄깃한 떡과 비법 양념장, 그리고 넉넉한 인심까지.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부르는 맛이었죠. 하지만 요즘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멀리 시집간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 홀로 지내는 외로움과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몸은 할머니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할머니에게 위안을 주는 건 가끔 가게 앞을 서성이던 작은 아이 지우였습니다. 꼬질꼬질한 옷차림에 퀭한 눈, 누가 봐도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였죠. 수진 할머니는 지우를 볼 때마다 어릴 적 먼저 떠나보낸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팔다 남은 재료로 주먹밥을 만들어 지우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지우야, 이거 먹고 기운내. 이 할미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지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 속에는 고마움과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떡볶이를 팔던 수진 할머니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 강대호였습니다. 그는 떡볶이 가게를 찬찬히 둘러보더니 할머니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떡볶이 10인분만 포장해 주시겠어요? 10인분이요? 이렇게 많이. 수진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이렇게 많은 양을 주문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처에 있는 희망의 집 아이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할머니 떡볶이가 맛있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강대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왠지 모를 신뢰감을 느끼며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포장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건 떡볶이 값입니다. 강대호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떡볶이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 괜찮습니다. 할머니 떡볶이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앞으로도 자주 오겠습니다. 강대호는 한사코 사양하는 할머니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멍하니 서서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대호는 일주일에 2~3번씩 꼬박꼬박 할머니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10인분의 떡볶이를 포장해 갖고 항상 넉넉한 떡볶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젊고 성공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우리 가게에 오는 걸까? 혹시 나를 동정해서 그러는 건가? 할머니는 남모를 고민에 빠졌습니다. 옆에서 김치 가게를 하는 박씨 아줌마는 수진 할머니의 고민을 눈치채고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요즘 그 남자 자주 오지? 아무래도 수상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매일같이 떡볶이를 사가겠어? 혹시
수진 씨한테 딴 맘 있는 거 아냐? 박 씨 아줌마는 특유의 과장된 몸짓과 함께 음모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럴 리가 있겠어? 그냥 떡볶이가 맛있어서 오는 거겠지. 수진 할머니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아냐, 뭔가 있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박 씨 아줌마의 말은 수진 할머니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할머니는 강대호가 올 때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구석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친절했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대호는 여느 때처럼 떡볶이를 사러 왔다가 수진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희망의 집에 가보시겠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할머니께서 직접 가보시면 아이들이 무척 기뻐할 거예요. 수진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 나서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의 집 아이들이 자신의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말이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강대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수진 할머니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강대호는 약속대로 수진 할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어색한 마음으로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어느 허름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희망의 집입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죠. 강대호는 차에서 내려 수진 할머니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듯한 그림들이 알록달록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강대호가 문을 열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수진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표정은 할머니의 마음을 찡하게 울렸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주시는 할머니야. 강대호가 수진 할머니를 소개하자 아이들은 더욱 크게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은 저마다 할머니에게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강대호는 수진 할머니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가 푸짐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 떡볶이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떡볶이 비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떡볶이에는 특별한 양념장이 들어간단다. 고춧가루, 간장, 설탕, 그리고 할머니는 마치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정성스럽게 떡볶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그날 수진 할머니는 희망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따뜻한 마음은 할머니의 외로움을 녹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자주 오세요. 할머니 또 만나요. 아이들은
돌아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쉬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또 올게. 얘들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 할머니는 강대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떡볶이 덕분에 아이들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강대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강 선생님은 어쩌다가 희망의 집을 돕게 되신 거예요. 수진 할머니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 희망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없이 힘들게 자랐지만 그때 희망의 집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성공하면 꼭 희망의 집을 돕겠다고 다짐했었죠. 강대호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저도 앞으로 희망의 집을 돕고 싶어요. 정말요. 할머니께서 도와주신다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강대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 할머니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희망의 집 아이들을 위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면서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저절로 힘이 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래, 오늘은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수진 할머니는 아이들과 소통하며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무기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 할머니는 희망의 집에서 우연히 자신의 딸과 마주쳤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의 밝아진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몰라보게 좋아지셨어요. 좋은 일이 많지. 희망의 집 아이들 덕분이야. 걔들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수진 할머니는 딸에게 희망의 집 아이들과 강대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도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희망의 집에도 가끔 들러서 아이들을 돕고 싶어. 그래주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지. 수진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수진 할머니의 손녀 은지는 여전히 가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틈만 나면 노래 연습을 했고 오디션에도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는 꼭 오디션에 합격할 거예요. 그래, 우리 은지 꼭 꿈을 이루길 바란다. 수진 할머니는 손녀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명 기획사에서 은지에게 연습생 계약을 제안한 것입니다. 할머니, 저 연습생 됐어요. 이제 진짜 가수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은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손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장하다, 우리 은지. 할머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은지의 성공은 수진 할머니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이 여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진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는 희망의 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떡볶이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호와 은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나날이 번창했고 두 사람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은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아이가 생겼어. 은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야. 준호 씨,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두 사람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육아책을 읽고 은지는 틈틈이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난 후 준호와 은지의 삶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하늘이는 두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하늘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하늘이와 함께 고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준호와 은지 그리고 하늘이를 본 부모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은지야, 그리고 우리 손녀 하늘이까지. 이게 얼마만이냐. 준호의 아버지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아들. 준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놀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는 우연히 길에서 미주를 만났습니다. 미주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옷차림은 남루했습니다. 미주야, 이게 얼마만이야? 준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주는 준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야? 미주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 아이들이 참 예쁘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무슨 일 있니? 힘들어 보여.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했어. 빚도 많고 나 혼자 애들 키우면서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 고생이 많았겠구나. 준호는 미주를 위로했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 옛날에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주가 갑자기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야, 다 지난 일인데 뭘. 준호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행복해 보여. 우리 정말 행복해. 너도 얼른 빚 청산하고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호 씨. 너도 항상 행복하길 바라. 미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미주와 헤어진 후 다시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좀 씁쓸하더라.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에게는 너와 하늘이가 있으니까. 준호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은지는 준호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은지 그리고 하늘이는 부모님과 함께 오순도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준호와 은지
그리고 하늘이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쁘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레스토랑을 더욱 번창시켰고 하늘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강 회장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호 씨, 큰일 났네. 우리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준호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식재료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터졌네.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강 회장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의 회사는 그동안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든 강 회장을 돕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겁니다. 준호는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식재료 공급업체부터 유통과정, 생산 라인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문제의 식재료가 유통 과정에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유해성분을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사실을 강 회장에게 알렸습니다. 회장님, 범인은 내부 소행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식재료를 오염시켜 우리 회사를 음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강 회장은 준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런 짓? 준호는 조사를 계속했고 마침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강 회장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최 이사였습니다. 최 이사는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최 이사의 범행 증거를 수집하여 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강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성을 되찾고 최 이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 이사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범행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강 회장의 회사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준호의 활약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준호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회사를 구할 수 있었어. 자네는 우리 회사의 은인. 준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강 회장은 준호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해주. 준호는 강 회장의 신임을 얻어 더욱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강 회장의 회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레스토랑은 준호와 은지의 식탁이라는 이름을 달고 서울의 한적한 골목의 문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준호의 정성이 담긴 음식과 은지의 예술적 감각이 어우러져 독특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준호와 은지의 식탁은 금세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준호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고 레스토랑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와 은지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준호와 은지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레스토랑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나도 정말 기쁘네. 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강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무슨 소리? 이건 모두 자네들의 노력 덕분이야.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네. 강 회장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준호와 은지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네. 감사합니다, 회장. 저희도 회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은지는 강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 회장이 떠난 후 준호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끊임없는 노력과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요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하늘이와 동생 다운이 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은지의 레스토랑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레스토랑이 되었고, 두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셰프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와 은지는 자신들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준호와 은지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 요리사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와 은지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리학교에서 특별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지훈이었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열정과 재능을 알아본 준호와 은지는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정말 재능이 뛰어나구나. 요리에 대한 너의 열정은 나를 감동시켰어. 준호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훈은 존경의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너의 꿈을 응원하마. 은지는 지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준호와 은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지훈은 마침내 세계적인 요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셰프로 성장했고 준호와 은지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성공을 준호와 은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모두 너의 노력 덕분이야. 우리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야. 준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훈. 너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 앞으로도 너의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 은지는 지훈을 격려했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지훈을 비롯한 많은 젊은 요리사들을 도우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성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준호와 은지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준호와 은지도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와 은지는 손자, 손녀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옛날 옛적에 준호와 은지라는 젊은 남녀가 있었단다. 그들은 매우 가난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들은 온갖 역경을 딛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단다. 준호는 손자, 손녀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서로 사랑하며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 너희들도 꼭 그럴 수 있을 거야. 꿈을 잃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노력하.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란다. 은지는 손자, 손녀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손자, 손녀들에게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와 은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은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사랑과 꿈,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